자, 비엔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웅장한 궁전, 클래식 음악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도시가 사실은 저 멀리 로마 제국의 외딴 국경 초소에서 시작됐다면 좀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이 도시가 어떻게 제국의 심장으로 거듭났는지 그 엄청난 드라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제국 변방을 지키던 그 작은 군사기지가 수백 년이 지나서 유럽의 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거대한 변화에 숨겨진 비밀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정착지에서 요새로. 모든 위대한 이야기가 그렇듯이 비엔나의 시작도 정말 미미했습니다. 비엔나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훨씬 전 그 고대의 초석이 다져지던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비엔나의 땅속에는요, 정말 여러 시대가 겹겹이 쌓여 있어요. 모든 건 기원전 5세기 켈트족이 세운 작은 정착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15년쯤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빈도보나라는 아주 견고한 군사기지를 만들죠. 여긴 제국의 최전선이었고 심지어 그 유명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여기서 숨을 거뒀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로마가 무너지면서 이곳도 수백 년간의 기나긴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두 그림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은 자유분방한 켈트족 마을, 오른쪽은 정말 칼로 자른 듯한 로마의 요새. 이게 바로 비엔나의 첫 번째 대변혁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마을이 제국의 국경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 된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비엔나 시내를 걷는다면 사실은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이 만들어 놓은 바로 그 격자 구조 위를 걷고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소름 돋죠? 자, 두 번째 장, 왕조의 부상입니다. 로마가 떠난 뒤에 그 길고 긴 혼돈의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비엔나의 운명을 움켜쥘 새로운 주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중세 강력한 왕조들이에요. 이들의 야망이 이제 비엔나를 역사의 무대 중심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역사를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은 가끔 보면 정말 단순해 보일 때가 있어요. 1155년 하이니리 2세라는 공작이 내 거점을 이제부터 비엔나로 옮겨야겠다고 마음먹은 것. 바로 이게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결정 하나가 비엔나를 그저 그런 변방 도시에서 권력의 중심으로 점프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발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278년 비엔나, 아니 유럽 전체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한 가문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입니다. 이 이름 앞으로 600년이 넘게 비엔나와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게 될 거고요. 이 작은 도시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심장부로 키워내게 되죠. 세 번째 이야기, 포위된 비엔나입니다. 자, 합스부르크 제국의 심장이 된다는 건 그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엔나는 순식간에 유럽 전체의 운명이 걸린 최전선에 내몰리게 돼요. 왜냐? 동쪽에서 어마어마한 세력, 바로 오스만 제국이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된 겁니다. 이 시련이 비엔나를 거의 잿더미로 만들 뻔했지만 역설적으로 도시에게 불멸의 명성을 안겨주게 됩니다. 1529년 상황을 한번 보시죠. 이 숫자 2만 명, 이게 방어하는 쪽 숫자입니다. 단 2만 명의 병력이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던 슐레이만 대제의 오스만 대군을 막아낸 겁니다. 이거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 아닌가요? 이 기적 같은 승리 덕분에 비엔나는 유럽을 지키는 기독교 세계의 보루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훈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1683년에 찾아옵니다. 이번엔 스케일이 달랐어요. 도시는 완전히 포위됐고 정말이지 함락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역사의 흐름을 뒤바꿀 구원군이 나타납니다. 바로 폴란드의 왕 얀 3세 소비에스키가 이끄는 연합군이었죠. 그리고 저기 칼렌베르크 언덕 위에서 감행한 그 마지막 기병 돌격. 이건 정말 비엔나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미래를 구한 역사의 길이 남을 전설적인 순간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장입니다. 제국의 황금기. 그토록 지긋지긋했던 가장 큰 위협이 사라지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비엔나의 잠재력이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
2번이나 되는 끔찍한 포위 공격을 이겨냈다는 그 자신감. 이게 도시 전체를 아주 화려한 문화와 권력의 중심으로 바꿔놓은 거죠. 드디어 비엔나 제국의 황금기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바로크는 단순한 예술 양식을 넘어 제국의 권력과 카톨릭 신앙의 표현이었다. 맞습니다. 당시에 지어진 건물들을 보세요. 그건 그냥 예술이 아니었어요. 쉔부른 궁전의 그 눈부신 화려함, 카를 성당의 압도적인 웅장함, 이게 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치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자신감이었고, 우리는 신의 가호를 받았다는 믿음의 증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비엔나의 황금기를 이야기할 때 이걸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음악입니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그냥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요? 인류 음악사에서 가장 위대한 이 이름들이 바로 이 시기 비엔나의 거리와 살롱을 누볐습니다. 이른바 빈 고전파 시대 덕분에 비엔나는 지금까지도 음악의 도시라는 영원한 왕관을 쓰고 있는 거죠. 나폴레옹이라는 거인이 몰락하고 이제 유럽의 미래를 새로 짜야 할 때 세계의 모든 눈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로 비엔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벌어진 일이 정말 재미있어요. 회의는 춤춘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낮에는 유럽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엄청난 외교전이 벌어지고 밤이 되면 화려한 왈츠 파티가 열리는 그런 독특한 분위기였던 거죠. 이 순간만큼은 비엔나가 명실상부한 세계 수도였습니다. 자, 5번째 장, 격동의 세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황금기라는 건 없잖아요. 화려함의 정점에 섰던 비엔나는 이제 19세기와 20세기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그야말로 빨려 들어갑니다. 혁명,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과 끔찍한 붕괴가 기다리는 정말 격동의 시기였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인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산업화의 바람을 타고 제국 전역에서 온갖 민족들이 비엔나로 몰려든 겁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거대한 용광로가 됐어요. 이 넘쳐나는 에너지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결국 낡은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그 자리에 만든 게 바로 지금 비엔나의 상징인 화려한 링슈트라스의 순환도로입니다. 그런데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정치적인 재앙이 연이어 덮칩니다. 600년이나 이어졌던 합스부르크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그 뒤를 이어서 붉은 비엔나라는 아주 급진적인 사회 실험이 벌어지다가 곧 파시즘에 짓밟히고 말아요. 그리고는 나치 독일에 강제로 병합되고 결국엔 제2차 세계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죠. 정말 악몽 같은 수십 년이었습니다. 제국을 잃어버린 비엔나는 바서코프, 우리말로 하면 물찬 머리라는 좀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리게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제국이라는 몸을 다스리던 머리, 즉 심장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몸통은 싹 사라지고 머리만 덩그러니 남은 꼴이 된 겁니다. 이건 갓 태어난 작은 오스트리아 공화국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정말 끔찍한 정체성의 위기였죠. 하지만 비엔나는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장, 세계 도시로의 부활입니다. 잿더미 속에서 이 도시가 어떻게 놀랍게 회복하고 현대적인 국제도시로 다시 태어났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55년 비엔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영리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영세 중립국을 선언한 거예요. 이게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모두가 적으로 갈라섰던 그 살벌한 냉전 시대에 비엔나는 동쪽과 서쪽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중립지대가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UN, 오펙 같은 아주 중요한 국제기구들이 여기가 딱이네 하면서 전부 이곳에 둥지를 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엔나는 다시 한번 세계 외교의 중심지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날 비엔나의 모습입니다. 왜 맨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꼽히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제국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그 엄청난 문화유산에다가 심지어 그 혼란스러웠던 붉은 비엔나 시절부터 꾸준히 투자해온 사회 기반 시설까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만들어낸 정말 빛나는 결과물인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로마의 작은 전초기지에서 거대한 제국의 심장으로, 그리고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비엔나는 정말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창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의 다음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의 역사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우리는 또 한 번의 아주 놀라운 변화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